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이 부동산 임대차 입법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민주당이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겠다라고 발표가 돼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이 시기가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 경매는 너무 어렵다라고 놓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무료로 진행되는 히든 멘토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초보분이라고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게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까지도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히든 멘토 무료 강의에서는요, 경매 권리 분석, 기초적인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선정을 하고 입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와 함께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경매 옥션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5만원 상당의 1개월 이용권을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새롭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임대차 입법과 기존의 현행 좀 차이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의 5에서 10%로 올리는 걸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정부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전세 재계약 시에 인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자. 자, 근데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동안 전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보고요. 네. 너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또 대표가 뜨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 논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발을 또 슬쩍 뺐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시 좀 주장을 했죠. 네.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또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걸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0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주범이 있습니다. 이 주범이 뭐예요? 바로 그때 임대차 3법. 네. 그래서 원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가요 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좋은 취지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항상 악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이펙트, 그쵸? 네. 부작용을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 왜? 세입자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살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너무 좋지. 그쵸. 왜냐면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피곤하고 하니까 오케이 2+2.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집주인이에요. 전세가율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미치건이 집주인이야. 원래는 전세를 2년 줬는데 2+2 4년을 줘야 돼. 그럼 전세가를 올려요, 안 올려요? 애초에 올려봤겠죠. 왜냐면 그렇죠. 4년 동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0년을 하겠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치고님이 집을 팔아야 돼. 그럼 원래 2년이면 어때요?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팔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2+2로 하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게 어때요? 늦어지니까. 그렇죠. 네.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새로운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건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입자가 자칫 있으면 이거, 왜냐면 세입자 끼고 팔아야 되는데 이걸 또
새로 투자자나 세입자 끼고 파는 걸 사지.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집에 누가 세입자 있는 집을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렇게 실패할 거라 생각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거나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런 원리를 알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왜 그런 긍정적인 것만 보고 했을까? 또 네. 하나는 선례가 있었는데 왜 또다시 이거를 10년이나 연장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까? 네. 이게 전 첫 번째 의구심이에요. 주목받고 싶었나? 욕을 먹을 텐데요. 욕을 먹을 텐데. 아, 예. 참. 아니,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어떤 정책이라도 그쵸.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은 없잖아요.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현행 임대차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이제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오히려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켰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매매 가격을 또 그쵸, 동반 올려버려요. 상승할 수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내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진짜 쳐다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보니까 임대차 2법 개편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2+2, 5%, 그다음 모든 주택, 세입자 주거 인정. 근데 여기 보시면 10년이에요. 2년마다 5번 연장하자는 거지. 근데 10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네. 물론 이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자, 집주인이에요? 내가 세입자야? 살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간에 어떤 인생에서 10년이란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거는 정말 좀,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어떤 기사가 또 나오냐면은, 아니, 이미 2020년에 그때 임대차 3법 해가지고 그때 난리 난 거 지금 기억 안 나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당시 정말 데이터로 봤을 때도, 네. 그때 임대차 3법 이후에 네. 전세가가 엄청 상승했던 데이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그런 선례가 분명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주택에 장기 임대를 강제해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더해서 전세가 폭등, 결국 세입자 피해로 돌아갈 거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임대차 3법도 이것도 너무 무리한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걸 펼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걸 한다? 이건 진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2년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하고 나서 긍정적인 것만 생각했지만 네. 사실상은 전세값 상승과 매매가 상승까지 동반해서 맞습니다. 서민들이 더 피해를 받은 거죠. 네, 그렇게 됐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논란이 좀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번복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제 이게 실제로 이게 바로 네. 적용할 게 아니다. 음. 그 의제를 발표한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반시장적인 정책이랑 지적이 빗발치자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한 발을 뺐는데, 아무튼 뭐 우리 당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항상 부작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시장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이런 정책들은 좀 안 하셨으면,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터무니없는 정말 이런 정책들은 쳐다도 안 보시고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좀 이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는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번복할 이야기는 사실 애초에 좀 신중하게 좀 발표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금 어필하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